예,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공시사항까지 해가지고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일단 일단약이 된 거다. 여기까지 해서 뭐 중요한 내용들은 다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56페이지까지의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 1156페이지 여기까지의 내용,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현금 흐름표에서는 가장 골자되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충분히 했으면은 웬만한 현금 흐름표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요. 그 1156페이지에 7 복잡한 상황들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현금 흐름표에 이렇게 주요 가지하고 상관없고요. 격가지 중에서도 아주 작은 가지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7 복잡한 상황들 이렇게 쓰면서 거기 저자주 해가지고 뭐라고 써놨죠. 뭐라고 써놨냐면은 현금 흐름표를 처음 학습하는 입장에서 처음 학습하여 앞서 설명한 내용이 이해되지 아니하였다면은 이 주제는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한 내용까지 충분히 다 이해가 되었다 이러면은 지금 요 7 복잡한 상황들이라고 몇 페이지 있는 이 내용을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나 앞에 내용이 충분히 이해 안 됐다, 긴가민가 한다 이러면은 예, 지금 여기 7 내용은 일단 보지 말고 앞에 내용을 다시 체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7 내용은 앞에 내용이 다 소화가 된 경우에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혹시 어려운 시험에서는 문제를 꼬아내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다룰 때는 조심해라 그런 취지에서 써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성은 조금 떨어지지만은 좀 그 꼬아놓은 문제에서 어떤 것들을 추가로 생각해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복잡한 상황들 해가지고 갈로 1에 보면은 환율 변동 손익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앞에서 이제 잠깐 언급했지만 환율 변동 손익이라는 게 여러 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죠. 외화 거래가 기업이 보면은 그 매출과 관련해서 외화 관련 손익이 일어날 수도 있고 차익금과 관련해서 외화 거래 손익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요소에서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또는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이런 계정 과목을 이렇게 분석할 때는 이게 어디서 발생한 건지 매출 채권에서 발생한 거다 그러면은 그 환율 관련 손익을 가운데 매출 채권 관련 부분을 매출 채권을 분석할 때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일부가 뭐 외화 차익금과 관련된 외환 차손익이다 라고 하면은 외화 차익금을 분석할 때 일부를 빼서 고려를 해줘야 돼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57페이지 케이스 10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설명을 하면은요. P상사의 기초기말시산표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 추가 정보 해가지고 위의 외환 이익은 매출 채권 및 사채에서 다음과 같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외환 이익이 1200원인데 이게 두 개로 나눠져요. 매출 채권과 관련된 게 있고 사채와 관련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같은 명칭의 외환 이익이라도 소스가 다르기 때문에 소스별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매출 채권 관련된 거는 영업에서 따져야 되고 사채와 관련된 거는 그 재무활동에서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기 중 사채 상환으로 10,000원을 지출하였다. 현금 흐름표 작성을 위해 다음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1. 고객으로부터 현금 유입이 얼마냐. 그래서 고객 현금 유입을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현금 유입 이건 이제 뭐 그 재고자산 등의 판매로 인해서 현금 유입이 얼마냐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현금이라는 것을 X라고 하면은요. X라고 하면은 이것과 관련된 계정을 갖고 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채권 증가 있고 충당금 증가 있는데 이렇게 퉁치면은 1,600원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배손 삼각비 2,4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선수금이 감소됐네요. 감소. 이게 델타예요. 자산이나 부채는 자본은 델타예요. 델타라는 게 플러스 값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일 수도 있고, 여기는 기초부터 기말이 감소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으로 여기 5,000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출이 8만원이고요. 외환이익이 있는데 이 외환이익이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외환이익이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매출 채권과 관련된 거는 2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200원은 여기에 분석할 때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고객으로부터 현금 유입이 얼마냐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이렇게 구하면 되고, 이렇게 구하면 71200 X값은 71200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사채에 의한 현금 유입 또는 유출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채에 의한 현금 유입 또는 유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기 중 사채 상환으로 10,000원 현금을 지출하였다. 그래서 현금 유출은 이렇게 10,000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0,000원을 써놓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채로 인한 현금 유입이 얼마냐, 걔를 X라고 하면은요, 사채가 기초부터 기말에 1,500원 증가했다. (15,000원) 증가했다. 그 다음에 여기 외환이익 가운데 200원이 사채하고 관련돼 있다. 1,000원이 사채하고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게 양쪽이 이퀄이 되는 숫자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퀄이 되는 숫자를 찾으면은 저 사채 X는 26,000원이네요. 그래서 답은 26,000원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기 순이익이 2만원일 때 뭐 이렇게 간접법에 의해서 영업활동 현금을 보여줘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자 1 영업활동 하는데 먼저 단기 순이익이 지금 간접법이기 때문에 이제 단기 순이익에서 출발하죠.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2만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뭐를 더하고 빼느냐, 지금 여기에 나온 항목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항목들, 자, 뭐를 더하고 빼야 되느냐, 여기 단기 순이익에 로마자 1과 관련 없는 손익이 있으면 그 효과는 제거해 줘야 되죠. 단기 순이익에 로마자 1과 관련 없는 손익이 있으면 걔는 일단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얘는 지금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외환이익 가운데 200원은 여기 들어와도 되는데 1,000원은 어때요? 1,000원은 1,000원은 여기 재무활동 분석하는 여기에 써먹어야 되죠. 재무활동 분석하는 여기에 얘가 쓰여져야 되죠. 그럼 외환이익 가운데 로마자 1과 관련 없는 거는 사채와 관련된 이 1,000원이다. 여기에 플러스 되어 있으니까 얘를 제거하려면은 차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고, 그래서 단기 순이익과 관련된
수익 비용 항목은 이제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 조정할 항목은 그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 부채, 그 효과를 제거해 줘야 되죠. 그래서 가령 이제 이렇게 퉁쳐가지고 보면은 1600이 플러스 됐죠. 1600이 증가됐어요. 1600 증가한 만큼 매출은 잡혔지만은 분기하면 어떻게 돼요? 매출 1600, 그 다음에 그 매출 채권 1600 이런 거죠. 그게 당기 순이익에는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만큼 돈이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매출 채권 그 변동액 1600만큼은 현금을 유입시키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감돼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봐도 분명하죠. 이게 고객 X를 구하는데, 고객으로부터 현금 유입을 구하는데, 이 금액 계산하는데 보면은 이거 이퀄, 여기 이제 매출 채권 증가는 이렇게 반대쪽에 가서 마이너스 표시되죠. 마이너스. 지금 요거 이항해야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 반대편에 가서 여기 그 자산들이 반대편에 가서 마이너스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수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 기말 비교하면 감소했죠. 그래서 선수금이 5,000원 감소했기 때문에 요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수금 5,000원 감소한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다는 거죠. 된 거죠.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다는 거죠. 선수금, 매출 채권, 대손 중상업, 외환이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영업활동 현금이라는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겠다. 로마자 11을 보면은요, 이제 대손상각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자 11, 이제 대손상각비. 그래서 거래가 2개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래가 한 회계 기간에 거래가 2개 뿐이다. 하나는 매출 채권을 받을 게 있었는데 돈 받는 거 뿐인 거 보니까 이게 청산법인이나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매출 채권을 5,000원 받을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단기에 회수됐는데 4,000원만 회수됐다. 그래서 못 받은 1,000원은 비용 처리했다, 이런 게 있고요. 이건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는 장기대여금 회수할 게 4,000원 있었다. 근데 이 가운데 2,000원만 회수되고 나머지 더 이상 못 받겠더라. 이건 로마자 2 투자활동 관련 거래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요거를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제 시산표 등식에다가 한번 넣어보면은요, 숫자가 다 있는 거니까 사실 넣을 필요도 없는 건데, 여기 이제 매출 채권 회수는 X가 아니라 지금 이제 4,000이라는 숫자죠. 그래서 4,000이라는 숫자, 매출 채권 5,000원 마이너스다. 델타 플러스가 아니고 지금 증가가 아니고 감소니까 마이너스 5,000원. 그 다음에 여기 요 대손상각비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대손상각비다. 그래서 플러스 1,000원이다. 이퀄 0 플러스 0 플러스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은 제로고, 그래서 양쪽이 빵빵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를 풀어보면은요, 로마자 2를 풀어보면은 이것도 현금이 이미 회수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2,000원 들어왔다. 대손상각비 장기대여금, 이거는 투자활동과 관련된 평가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2,000원은 여기 반영돼야 되고, 장기대여금 4,000원이 감소했다. 자산 정감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부채 정감이 있느냐, 빵이고 자본 수익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이퀄이 성립하죠. 아래 위에 이퀄이 성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시계 썼느냐 하면은 요게 직접법, 간접법 이렇게 구분할 때 생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한 건데요. 여기 이제 그 장기 대여금 현금 회수 2,000원은 이게 로마자 2에 표시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장기 대여금 회수라고 2,000원이 반영돼야 되겠어요. 이게 뭐 직접법에서도 이제 로마자 2는 상관이 없으니까 간접법에서도 똑같은 게 이렇게 반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1을 표시해야 돼요. 직접법에서는 고객 현금 회수가 4,000원이다. 4,000원이다. 이렇게 표시해야 될 거고요. 간접법에서는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요? 지금 문제 조건이 보면은 요구사항의 회계기간 중 발생한 거래가 위 거래뿐일 경우 표시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먼저 당기순이익이 표시되겠죠. 당기순이익이 대손상각비 두 개로서 마이너스 금액이네요. 이게 마이너스 3,000원. 자, 여기 지금 이제 앞에서 우리 설명했던 내용이 얼마나 여러분들 머리에 잘 들어갔는지 테스트할 게 여기 하나 있어요. 자, 여기 당기순이익에서 더하거나 빼질 손익, 수익은 없으니까 이제 비용만 이야기하면 되죠. 더하거나 빼질, 여기 가감할 대손상각비는 얘가 빠져야 될까요? 얘가 빠져야 될까요? 뭐가 빠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당기순이익 여기에는 둘 다 들어가 있죠. 지금 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 영업활동 결과를 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로마자 2 투자활동과 관련된 거는 요 2,000원은 로마자 2를 분석할 때 생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로마자 2와 관련된 이 2,000원은 빠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그 대손상각비 2,000원 얘는 대손상각비인데 이게 이제 대여금과 관련된 대여금 관련된 대손상각비 얘는 로마자 2 분석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돼서는 안 되겠다. 마이너스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손익은 가감을 했고요. 그 다음 남은 거는 이제 영업 관련 자산 부채 변동을 고려해 주면 되겠죠. 매출 채권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매출 채권이 감소하면은 더해주는 항목이죠. 그래서 5,000원을 더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같은 대손상각비라도 이게 매출 채권에서 발생했느냐 또는 장기 대여금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좀 처리, 생각할 내용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0 페이지에 보면은 이자 지급 등이 있어요. 여기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앞에서 잠깐 등장했는데 회계 처리가 왜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사채 이렇게 상각이 등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는 그게 그 사채니까 이제 로마자 3 재무활동에서 분석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 이자 비용이 사채와 관련된, 사채 평가와 관련된 그다라고 하면 로마자 3에서 분석이 돼야 돼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그젬플을 한번 보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그젬플을 보면은 다음은 사채 할인 발행, 이자 지급, 조기 상환의 예시이다. 단 이자 비용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분류한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분계는 이제 사채 발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채를 할인 발행해 가지고
현금 19,700원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죠.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요 할인발행 자금은 그냥 사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사채라고 생각하고 그럼 퉁 치면 사채, 여기 차변과 같은 금액이죠. 그 다음에 1년 말에 이자를 지급했어요. 현금 2,000원을 지급하고, 그래서 여기 이자 비용이 두 개예요. 이자 비용이 두 개인데 하나는 현금 지급한 이자고 또 다른 이자는 100원만큼은 사채 상각과 관련된, 얘 그냥 사채라고 생각하면은 속 편해요. 예. 그래서 요런 분계예요. 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로마자 3에서 생각해야 되고 로마자 1에 고려해야 되는 건 요 금액만 로마자 1에 고려해야 된다. 그게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자 비용 가운데 사채 상각이나 이렇게 상각이 있으면은 그 상각에 해당하는 이자는 요 사채 같으면은 로마자 3에서 얘가 로마자 3에서 분석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채를 다음해 초에 조기 상환했다. 할인발행 자금은 이렇게 지우고 생각하면 속편해요. 사채 장부금액 19800을 상환한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 사채가 19700이었는데 100원 넣어가지고 19800. 그래서 19800의 사채를 상환한다. 현금 이 돈을 줬기 때문에 차액은 사채 상환 손실로 반영한다. 이런 분계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이 시산표에서 한번 숫자들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뭐 사실 넣을 필요가 없는데 이게 훈련이 되면은 넣을 필요가 없는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은 훈련 목적으로 이 구분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첫 번째 사채 발행. 그래서 사채 발행. 이게 이제 사채 발행은 이게 이제 로마자 뭘로 해야 돼요? 로마자 3이죠. 로마자 3.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기본적으로 로마자 3이죠. 이자 비용은 기본적으로 로마자 1이죠. 근데 이자 비용 가운데 사채 상각에 대한 거는 사채 평가나 같기 때문에 로마자 3에서 봐야 된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사채 상환 이것도 로마자 3이죠. 그래서 X1년 초에 발행한 거 이거 보면은 뭐 사실 이게 필요가 없는데 19700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지금 이틀을 사용해서 익히는 게 이렇게 단계적인 순서고요. 이틀 없이 바로 지금 이제 현금 물음표 표시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1161페이지에 현금 물음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요거 한번 분석해보지 않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현금 물음표를 이렇게 여러 번 공부해야지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사채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1970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양변이 이퀄이죠. 그 다음에 여기 X 1년 말에 이자 지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자 지급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건 뭐 영업활동에서 봐야죠. 그래서 요 금액 그대로, 얘는 그냥 이게 칸이 부족해서 쓸 데가 없는데 얘는 그냥 이 자체로 영업활동에서 2,000원 지출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자 비용 100, 사채 100 이런 분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로마자 1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이퀄 사채 100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빵빵 빵빵 이렇게 양쪽이 이퀄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 내용은 현금 지급한 영업활동으로 이자 지출한 돈이 얼마인가 라고 했을 때
요 이자 비용은 따로 떼서 생각해야 된다. 현금 흐름에는 이렇게 양쪽이 이퀄이기 때문에 반영될 게 없지만은, 예, 요건 따로 생각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채 조기 상환과 관련해서 이 회계처리 보면 현금이 19850이라는 숫자에 돈이 나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9850, 사채가 이렇게 18,000 마이너스 되고, 19800 마이너스 되고, 상환 손실이 5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쪽이 이퀄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묻는 거는 현금 흐름표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묻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 표시, 간접법에서 현금 흐름표 표시 어떻게 될 거냐. 자, X1년도 하고 X2년도. 자, 로마자 1 영업활동이 있어요. 당기순이익이 있을 테고, 여기에 가감 항목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당기순이익에 X1년도에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아야 될 수익이나 비용 과목이 무엇이냐. 네,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수익이나 비용 과목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여기 사채평가와 관련한 이 이자 비용 100원은, 예, 요 100원은 여기 비용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채 상각 한 이자 비용은, 예, 여기 들어갈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될 금액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예. 그 다음에 X2년에 가가지고 이제 사채 상환 손실 50원이 X2년 당기순이익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나 그 사채 상환 손실, 걔는 이렇게 로마자 3을 분석할 때 사용돼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채 상환 손실 50원은 여기에 차감되면 안 되겠다. 차감되면 안 되고 당기순이익에 그 효과가 제거돼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요게 요렇게 분석해서 아마 이해가 좀 더 쉬울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거 없이도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여러분들이 오를 겁니다. 예. 네, 케이스 12를 보도록 할게요. 케이스 11을 보면은 이자 비용 현금 유출이 얼마인가, 네, 묻고 있어요. 그래서 X2년 현금 흐름표 작성을 위한 시산표는 다음과 같다, 이런 내용이 있고, 추가 정보, 단기 중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4,000원, 단 단기 중 사채 상환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중 차이원가에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자본화한 금액이 9,000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구사항은 뭐냐면은 이자 지급으로 인한 현금 유출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자 지급 현금 유출 계산할 때 그 계정이 이자 비용, 그 다음에 그 사채 상각, 사채 이렇게 돼 있는 그 부분은 그 이자 비용 현금 유출에서 떼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 좀 전에 했죠.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관련된 거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이자 지급으로 인한 현금 유출이 얼마이냐. 이자 유출을 X라고 하면은요, 이자 유출을 X라고 하면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 4,000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붕괴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자 비용 4천, 뭐 사채 4천 이런 식의 분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로마자 3 과목에 대한 평가의 속성으로 이자 비용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고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 돈은 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자 비용 4천, 그 다음에 요 사채 4천은 로마자 3에서 생각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건설 중인 자산에 보면은 건설 중인 자산이 20900 이렇게 209000만큼 증가했는데요. 여기 차입 원가 중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자본화한 금액이 9,000원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입 건설 중인 자산에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자 비용 발생한 것 가운데 9,000원만큼이 감소하고 이게 건설 중인 자산으로 9,000원이 반영되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9,000원만큼도 같은 개념으로 9,000원이 감소했는데 이자 비용 9,000원이 감소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건설 중인 자산 9,000원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이자 비용만 여기 들어오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8만원 이렇게 있는데 8만원이 있는데 총해서 이자 비용은 총해서 얘가 8만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자 비용은 총해서 8만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나요? 85000 이렇게 하면은 로마자 1 계산할 때 이자 비용이 요만큼 들어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나머지 고려를 해보면은 미지급 이자가 10,000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가가 기초보다 정가가 10,000원이다. 이게 플러스 10,000원. 다른 거 뭐 고려할 게 없네요. 제로니까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자로 인한 유출이 얼마냐? 75,000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그래서 75,000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을 보도록 할게요. 13을 보면은 다음은 단기 현금흐름표 작성을 위한 자료이다 이렇게 돼 있고 항목이 미수이자, 만기보유 금융자산, 장기 미수채권, 현재가치 할인 차금, 이자 수익 이런 것들이 있고 추가 정보에 단기 중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 동그라미 1 단기 중 장기 미수채권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동그라미 2 만기보유 어쩌고저쩌고 요구사항 이자 수익 관련 현금 유입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X가 뭐냐? 이자 수익 관련 현금 유입이 얼마이냐 이게 이제 구하려고 하는 X예요. 그래서 이자 유입이 얼마냐 얘를 X라고 하면요 X를 구해야 되는데 X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고려할 사항이 몇 가지 여기 이야기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보면은 장기 미수 채권에 대한 현재가치 할인 자금 상각이 3,500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분계로 하면 이런 이야기죠. 요거 분계로 이야기하면 뭐 장기 채권 할인 차금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높아지는 거겠죠. 상각하면은 채권이 높아지고 얘가 상대 과목이 뭐예요? 이자 수익이겠죠. 시간가치 증가를 이자 수익으로 인식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 보면은 만기보유 금융자산에 대해서 유효이자율 적용으로 잔고금액 증가한 게 2,000원 있다. 만기보유 금융자산이 때 되면 이자 들어올 텐데 이자 못 들어온 거는 만기보유 금융자산을 올려주죠. 그래서 이 만기보유 금융자산을 2,000원 올려주고 이자 수익 계산한 게 2,000원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요 이야기는 요 3,500원, 2,000원 이거는 여기 이자 수익
여기 4만원 가운데 요 둘은 떼고 나머지 금액만 로마자 1 계산하는데 요거 계산하는데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줄을 꺼 놓으면은요 예, 여기까지만 제 로마자 1 계산 예, 이자 수익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얼마다 이걸 계산한다고 가정하죠. 예, 그러면은 여기 이제 장기 그 채권 3,500원 이자 수익 3,500원은 예, 요게 이제 요 3,500원이 여기 이자 수익 3,500원 그 다음에 장기 채권 3,500원 플러스 3,500원 이렇게 반영되지만은 이거는 로마자 2에서 분석하는 항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기하고 이자 수익도 같은 거죠. 그래서 만기 플러스 2,000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플러스 2,000원 이것도 로마자 2 만기 보유 금융자산 분석할 때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 수익 가운데 요 돈을 제외한 돈만 분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 얼마 와야 되느냐 예, 전체로 하면은 예, 로마자 1, 로마자 2 다 하면은 요 4만원이 분석돼야 되겠지만은 예, 이자 수익이 다 합치면은 4만원이 분석돼야 되겠지만은 이 중에 로마자 2에서 분석될 게 요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두 개를 제외하면은 로마자 1에서 분석될 숫자는 4만원에서 요 두 개를 차감한 예, 요 금액만 로마자 1에서 분석되면 되죠. 그러면 다 합하면 총 4만원이 되니까. 예, 그래서 나머지 보면은, 미수이자 채권이 늘었다. 4,500원. 그래서 플러스 4,500원. 나머지 뭐 분석할 게 없죠. 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자 수익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얼마다? 얼마예요? 예, 여기 X 값이 얼마예요? 이자 수익 현금 유입이 얼마예요? 양쪽이 이퀄이 되려면은 3만원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만원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간단히 이렇게 예, 분석이 됐어요. 예. 케이스 13을 풀어봤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양갈로 4 주식 기준 보상 거래라고 있어요. 주식 기준 보상 거래. 이 내용은 이제 기준서에는 이렇게 명확한 내용이 없거든요. 기준서에 내용은 없지만은 뭐 어떤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어떤 책에 보면은 뭐 요런 취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시험에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3판 낼 때는 요 그 로마자 양갈로 4 주식 기준 보상 거래 요 부분은 별로 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삭제할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24장 현금흐름표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중급회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